반갑습니다.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지공무사의 덩치 아닙니까?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불교라고 하는 교단은요, 왜 생겼는가 하면요, 지공무사의 결정체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런데 지공무사의 결정체인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파워 있죠? 그 파워를 자기도 모르게 빙자해요. 그걸 활용한다 이 말이죠. 해가지고는 오히려 살을 취해요. 살이를 취해요. 이런 행위가 조금만 잘못하면 말이죠, 그런 행위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나타난다 이 말이죠. 쉽게 나타나요. 이거요, 저도 사실은요,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마음으로는 나는 지공무사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도 어떤 부분과 아주 미세한 부분에 가서는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빈공영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이죠, 느낌으로 체험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요, 정말로요, 오늘 이 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발사님이 말이죠, 소태산 대종사님을 정말로 찬양했죠. 찬탄하며 찬양했잖아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요, 지공무사한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생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한 우리 선지님들의 지공무사의 결정체가 우리 교단이거든요. 그 결정체가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말이죠, 그 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살이를 취하는 그런 행위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요, 이거 지금 깨버립시다요. 자, 이제 이런 얘기하다가 다가버리네. 자, 그렇게 이제 이거 이제 첫 번째 이제 순일무산 이제 공심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두 번째 이게 이제 순일무상 공심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거기에서요, 이번에 이제 유명한 절이에요. 예. 그 이제 절에서 이제 뭐가 이제 일어난가 하면요, 이번에 BTS가 이제 또 새로 컴백하고 새로 떴죠. 떴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노래 이제 해가지고 지금 다 이제 그 사람들은 노래하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이제 주특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BTS가 이제 떴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요, 용원사에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하나 했어요. 이제 그 공연을 했는데, 이제 공연이 뭔가 하면요, 그 공연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반야신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공사장이죠. 맞아요. 예. 아따, 우리 강사님은 그냥 처가하시네. 예, 이 공을 주제로 한 음악, 그 다음에 영상, 이거를 틀어주고 거기서 이제 그걸 했다 이 말이죠.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아니 반야천경의 공사상은 예전에 고려의 불교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상 아닙니까? 그 사상을 말이죠. 현대적 BTS가 하는 공연의 장르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재구성해갖고 그걸 상영을 한다 이 말이죠. 상영을 하니까는요. 얼마가 모인가 하면요. 4만 명이 모여들어 버렸어요. 엄청난 숫자죠. 4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요, 지금요, 이걸 보고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로 불교가 달라지고 있구나. 불교가 새롭게 달라지는. 그래서 지금의 시대적 문명과 불교의 근본 사상, 이것을 말이죠. 믹스해가지고 융복합시켜가지고 그 융복합한 내용을 가지고 음악과 이 말이죠. 영상으로 이걸 말이죠. 내보내는 거요. 그러면서 또 스님들이 딱 나와가지고 뭐랍니다요. 삭발 체험 행사를 하는 거요. 삭발 체험. 스님들이 삭발하죠. 근데 참 이게 아주 그 세밀하게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삭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니 보통 사람들에게 삭발 체험을 시키는데 싹 다 깎아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스님이 과일을 갖고 나와가지고 이 남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갖다가 대면은요. 머리카락 2개, 3개를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로 싹둑 잘라요. 잘라가지고 아주 또 그 박스를 잘 만들었다니까요. 그걸 딱 해서 그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갖고 그거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다. 한번 스님 한번 돼보고 싶습니까? 하하하. 그거를 하려고 사람들이 줄이 엄청나게 서버렸다 이 말이죠. 참 불교가 달라지고 있죠.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요 우리도요 아예 복일교당 또 익산교당 그 교당 앞에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공사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언이죠. 맞아요. 예. 이 언의 행사를 말이죠. 정말로 음악과 영상 이런 것으로 새롭게 개성해야 된단 말이죠. 창조해야 돼요. 그거 해가지고 젊은 세대 20, 30대의 세대들이 서로 하는 그와 같은 장르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행사를 대각개교제를 당해갖고 전후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요 이 방송 강의를 듣는 교무님들 정말로 그런 행사를 우리가 한 번씩 하자고요.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21세기 이 시대를 말이죠 이끌어가는 근본 사상을 우리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본주의 그랬죠? 은본주의가 뭡니까? 은혜의 본의주의 아닙니까?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갖고 왜 원불교를 열으셨느냐? 은사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상을 지금의 세대, 지금의 시대적 감각에 맞는 그와 같은 은사상으로 창조적으로 개성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것이 나투어질 때
사람들이 말이죠.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다 이 말이죠. 맞죠? 또 제가 이제 말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고 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째 이제 시종이 여의란 이제 그 내용을 시종이 여의란 게 아니라요. 순일무산 공심을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시종이 두 번째가요. 시종 일관하는 정성. 하는 정성. 이제 이걸 이제 두 번째 팔사님이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을 흠모하면서 이제 강조하신 내용이 시종 일관하신 정성이다. 자, 그러시면서 그 본문 내용에 보면은 영산에서 우리들을 지도하실 때나 또 여기 오셔갖고 총부에 오셔갖고 우리들을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그때도 그때였지만도 그 영산에서부터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못했다. 안 하시다. 이렇게 찬탄하셨죠? 그 본문에서요. 이런 모습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니까 그 시종예의라신 그 모습이 자기는 말이죠. 당신도 사실은 그런 생각 갖고 계시겠죠. 갖고 있지만도 정말로 못 따라간다 나는 하는 그런 그 감탄을 지금 이 장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시종 일관하신 그런 그 정성을 이제 이렇게 이제 감탄을 지금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가 하면요. 진리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진리자리는요. 자, 진리자리.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무시무종이 뭡니까? 무시무종하다. 진리자리가 언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돌고 돌죠? 무시무종하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요. 진리자리가 우리 저렇게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요. 그 진리를 깨달으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모습은 정말로 무시무종했다 이 말이죠. 그 무시무종한 것이 뭔가면 시종일관의 정성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맞죠? 이게 시종일관 아닙니까? 시는 시작이고 종은 끝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도 끝도 일관했다 이 말이죠. 한 정성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생 동안에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소태산 대종사님의 시종일관하는 저 모습을 도저히 닮아갈 수가 없다. 중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자는 천지도야요. 또 이거 써야 되나? 성자는 성지자는 인지도해라.
뭔 말입니까? 성자는 천지도야요. 정성스러운 것은 하늘의 도예요. 그러죠? 아이, 진리가 정성스럽기만 하지. 그래서 진리는 이게 뭔가 하면 성의 덕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대상과 소행의 포문으로 삼는 이런성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그게 무시무정이죠. 그러니까 그는 성제다 그랬거든. 그 성은 정성이든지 그는 하늘의 도예요. 하늘의 도는 정성의 덩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지자는 뭡니까? 아이고, 정성스러우려고 노력해요. 성지자, 정성스러우려고 노력해요. 천의 정성을 채받아 가지고, 정의 정성을 채받아 가지고 나도 저와 같이 정성스럽게 되자 하는 것이 인지도야라. 사람이 할 도리다 이 말이죠. 사람이 해야 될 도리예요. 그래서 성지자, 정성스러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이게 지금 중용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단을 창립해 주신 모든 스승님들은 정말로 하늘이 가지고 있는 성의 도를 말이죠, 인간이 채받아 가지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재구성해 갖고 행활로 나타내려고 노력하신 그 결정체가 우리 교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요 지금 성자는 천지도예요, 성지자는 인지도예라. 이거 말이죠. 정말로 마음속으로 우리가 새기고 있읍시다요. 새기고 있어가지고 항상 우리도 말이죠, 정성스러우려고 노력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모든 일들이 말이죠, 다 이 뭔가 하면요, 다 이 정성의 결정체가 아니면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성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성공해야 된다. 자, 우리 지금 말이죠, 세계적으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죠. 그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예? 전쟁. 아이고, 참말로 이게 그러게 생겼네요. 지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정성을 우리가 이제 좀 정성스러워져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 6월 14일까지요. 이번 6월 14일 지금 5월 달이죠? 아니, 4월 달이죠? 예, 4월 달인데 6월 14일까지 직헌 허달제라고 하는 화가가 직헌, 허달제라고 하는 이제 화가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전남, 광주 도림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도림미술관에서. 자, 이제 얘기를 하는데, 허씨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허씨. 유명한 사람이죠? 자, 이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허씨. 제가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이 말입니다, 문화발전의 3단계를 제가 강조하면서 예전에 얘기만 했죠. 문화발전의 3단계 뭡니까?
야, 연탁. 수직문화, 수평문화, 역수직문화, 이게 문화발전의 3단계죠. 그야, 100년 만에 한 번씩 이 돌아온다. 역수직 문화 단계가. 역수직 문화 단계에서 문화의 꽃이 핀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문화의 꽃이 12세기 문화의 꽃이 피었어요. 고려 청자. 자, 그 다음에 300년 후 또 수직문화, 수평문화 언제입니까? 15세기 한글 창제. 또 수직문화, 석수직문화 3세기를 지나가지고 언제입니까? 18세기. 18세기에 뭔 문화의 꽃이 핍니까? 예? 이게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타오니 18세기에 피는 우리나라 문화의 꽃. 실학이 유학이 실학으로 바뀌어요. 유학이 실학이 뭡니까? 실천 유학. 이론 유학에서 실천 유학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뀌는 것이 어딘가 하면요, 호남, 추사 김정희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또 문화의 꽃이 뭔가 하면 판소리 5바탕 호남에서 생겼죠. 자, 이것이 이제 문화의 꽃이 18세기에 폈다. 또 뭔가 하면요, 헛씨 가문을 중심으로 한 진경산수화. 그래서요, 이 호남 지방은 말이죠, 문화의 비옥한 토양이다. 내가 그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호남에 살면서도 몰라요, 사람들이요. 이 손회장 알아요, 이거? 모르면서 지금 가만히 있구만. 그러니까 우리 말이죠, 그 문화의 꽃이 폈는데 이 허달째, 직헌 허달째 이 양반이 뭔가 하면요, 이 허씨 가문의 손자예요. 이게 말이죠, 대대로 개성돼서 내려왔다 이 말이죠. 자, 제가 그런 강조의 얘기를 일상 이 강의에서 많이 했습니다. 일본은요, 가업을 계속 전성해 나가죠. 잘하는 데가 일본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떻습니까? 안 해요. 그냥 때려쳐버려요. 그런데 정말로 이 문화의 꽃이 되는 말이죠, 헛씨가문. 이 헛씨가문은 말이죠, 대대로 내려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양반이 말이죠, 전남 광주에 있는 도립박물관에서 6월 14일까지 전시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뭔가 하면요, 헛씨 가문의 손자예요. 손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18세기의 문화의 꽃이 핀 그것을 그대로 전승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뭔가 하면요, 성이 따라붙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말이죠, 이 지금 헛씨가문 대단하죠? 저는요, 이 칼럼을 읽고 말이죠, 제가 느낀 바가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교단 얘기도 했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 소태단 내종사님의 그 말이죠, 포부와 경륜 사상과 이념을 말이죠, 지금의 코드에 맞는 새로운 문화로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이죠, 다짐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저는요, 이 헛씨 가문이 말입니다요, 보여준 정성이 뭔가 하면요, 이 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이죠, 시종일관하는 그와 같은 정성이다. 정성의 결정체가 저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장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 청탁을 평명하는 포용성을 보여주셨다. 마지막에 그랬죠? 청탁을 청은 뭡니까? 깨끗한 것이죠. 탁은 뭡니까? 그 청탁이에요. 그러시면서 그 본문 내용에 어떻게 나옵니까? 본문 내용에 잘하는 사람 잘 보기야 쉽지 않느냐? 맞죠?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쉽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려운 것이 뭐냐? 잘못하는 사람. 어째 관사님은 그렇게 한 번씩 하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번씩 품어요? 노래 가죠. 예, 노래 갑시다. 기타님도 그러시죠? 화타님도 그러죠? 잘 안 돼요. 예. 자, 이게 말이죠. 이게 국이 좁으면은요, 국이 좁다 그러죠? 국이 넓다, 국이 좁다, 이런 말 쓰죠?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자리는 말이죠. 국이 그냥 탁 터져버렸죠. 그래가지고 실시품 2장에서 앞에서 쭉 얘기할 때 정말로 이 잘못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관망하고 그냥 본다 그랬죠. 관망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지도를 안 해요.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잘못하는 사람들도 소태산 대종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 다 뭔가면요. 제도의 대상이죠. 아닙니까? 제도할 대상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 지금 세상에서요, 지금 아까 우리 이제 그 강의하기 전에 뭐 누구 지도자 얘기했죠. 누구 지도자, 어떤 사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뭐 사이코패스니 뭐 나르시스니 뭐 지금 우리 회장님 그거 지금 꽂혀가지고 지금 이제 쭉 있거든요. 그거 지금 막 책을 많이 읽고 지금 다 저렇게 이제 지금 하는데요. 자, 지금 말이죠. 과거의 선천시는 단순 사회 아닙니까? 사람의 종류도요. 정말로 직업도 단순했죠. 그래서 사농공상 아닙니까? 자, 근데 지금은 말이죠. 직업이 우리가요. 몇 가지입니까? 수만 가지죠. 수만 가지의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이죠. 다 포용하기라고 하는 것이
과거 시대의 포용과 지금의 포용은 포용인데 완전히 범위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죠? 이 말이죠. 세상에 벌어져 있는 직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청탁을 평용하는 대포용성을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보여주셨으니까 이 대포용성을 우리도 포용을 가져야 되거든요. 가지는데 이 당시의 포용과 지금의 포용은 포용인데 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런 포용이 필요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는 사람들 잘 보는 것이 이제 그것이 지금 이 장에 이제 청탁을 표현하는 이제 장인데요. 자,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내가 이제 하는데 이게 포용이에요. 진짜 이 잘되기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포용이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포용이 잘 이제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 한국은 포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은 포용을 잘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18세기에 한류가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면 300년 후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또 지금 역수직 문화 단계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로 뜨죠. 자, 그게 뭡니까? 한류 아닙니까? 자, 한류. 그래서요, 제가 이 강의를 통했고 한류에 대한 그 긍지와 자부심의 내용을 수차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류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뜨는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중국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중국에서 지금 이제 발동하고 있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동하고 있는 이제 하나의 그것이 있는데 이 내가 이제 써야지. 이게 뭔 말입니까? 한영. 이건 몰랐죠? 창타님 이거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 한영. 자, 이게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한국을 한정하는, 제외하는 그와 같은 영이에요. 중국은 지금 말이죠. 어떤 그걸 갖고 있는 한한영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그대로 중국은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시작. 이 시작이요. 한한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우리 교단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 교단하고 관계돼. 이게 뭔가 하면 성주, 사드. 사드가 뭡니까? 자, 사드를 미군에서 성주에다가 배치했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지금도 말이요. 그 말이죠. 천막농성을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이 말입니다요. 사드가 배치되니까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무기다. 이렇게 중국은 생각하겠죠? 또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북도 견제하지만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중동 전쟁이 생기면서 우리 저 교무들 자유 게시판에 보니까요, 사드가 철수됐다 그러더라고. 갔다가 다시 또 왔어요. 그래갖고요, 지금요, 사드 반대 운동하는 교무한테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요, 지금도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 뭔가 하면 이거다 이 말이죠. 한국을 견제하는 그 같은 마인드가 중국에서 형성됐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거 사드 때문에 됐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사드에서 비롯한 한한이라고 한국을 한정시키는 이 영의 뭐로 확산됐는가 하면은, 자, 지금 한국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뭡니까? K컬처. K컬처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말입니다. 어디로 부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불고 있죠? 처음에는요, 중국에서 이거를 발동을 하면서 미국을 견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럴만 하죠? 사드가 우리나라 것입니까? 그건 다 아시는 거 아니요? 미국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드가 말이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견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견제에서 서서히 이 한국을 경제하는 것이 확대돼요. 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한국의 한류를 중국이 차단시키는 그와 같은 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국 견제에서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지금은요, 이제 이것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한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한국 견제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한국을 견제하냐? 자,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또 문화, 한류 문화 엄청나게 지금 생겨났죠? 그것을요, 중국에서는 한국의 드라마들을 서서히 뭔가만요,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한국에서 지금 수많은 드라마들이 생겨나가지고 한류를 끌고 가는 시초이단초를 이런 것들이 제공했잖아요. 그 드라마들이 말입니다, 중국에 지금 들어가서 방영되는 것이 딱 지금 뭔가 하면요, 50여 편에 불과해요. 50여 편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이거밖에 안 돼요. 그만 우리나라가 만든 한류 드라마, 아까 우리가 봉헌사에서 영상 만들었다 그랬죠? 그 영상 만드는 거 전부 다 영상 아닙니까? 이런 영상들을 수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이 50여 편에 불과한 그와 같은 것. 그래서 완전히 미국을 견제하는 한한령이 한국의 문화를 경계하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신문 칼럼니스트들이 보는 견해예요. 중국은 왜 한국을 견제하냐? 한국에서 일어나는 한류를 견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국이 이 한한령의 발을 가지고 견제를 하면은 포용을 하는 겁니까?
견제해버리는 것이죠. 견제한다 이 말이죠. 중국은 지금요 한한령을 통해 갖고 한국의 문화를 견제하는 그와 같은 나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거 알았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자, 좀 풀려요. 풀리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중국 자체가요 자기들은 뭡니까? 중화 아닙니까? 중화. 저거들이 가운데서 빛나요. 그러고는요 다 사방이 다 뭔가만 동이 서용 남만 북쪽 오랑캐라 그랬죠. 이런 이념과 사상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요 한국이 말이죠 한류를 비롯해 갖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부상되는 이것에 시기심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야지요. 나지요. 자, 그래서요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말입니다. 청탁을 병용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 이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장을 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로 이 중국 자체가요. 정말로 이런 말이죠. 청탁을 병용하는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로 지금 대단한 나라였죠. 그런 중국이 말이죠. 저와 같은 나라로 전락돼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실습품 47장 이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는 순일무사한 공심이고 두 번째는 시종여일한 정성이고 세 번째는 청탁병용하는 그런 포용. 자, 이것을 우리 팔산 김광선 선생님은 소태단 대종사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칭송하셨잖아요. 그 칭송하신 소태단 대종사님의 이 모습을 우리도 말이죠. 오늘요 이 실습품 2장을 우리가 마지막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우리 팔사님이 소태단 대종사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는 말이죠.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채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